기사님, 우리 집 전기요금이 38만 원이나 나왔어요. 낮에는 거의 안 틀고 밤에만 잠깐 켰는데도 말이에요.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냉난방 설비 일을 해온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 앉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78세가 되신 박 할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울먹이며 하시는 말씀이 기사님, 우리 집 전기요금이 38만 원이나 나왔어요. 낮에는 거의 안 틀고 밤에만 잠깐 켰는데도 말이에요. 하시더라고요. 박 할머니뿐만 아닙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제게 이런 전화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기사님, 냉방기가 고장난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같은 노인은 더위에 죽으라는 건가요?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냉방기는 멀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바로 사용법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냉방기를 하루 종일 틀어놔도 전기요금이 그리 많이 안 나온다는데 우리는 조금만 켜도 요금 폭탄이 터진다고 말이에요. 사실 이건 냉방기 성능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 간단한 사용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거의 90%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들은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 연료를 아끼는 방법을 모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바로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같은 냉방기를 쓰는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전기요금이 4만 원, 다른 집은 16만 원이 나왔어요. 무려 12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사용법 하나 때문이었어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냉방기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조금만 켜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것이다. 제습 모드로 틀면 전기를 덜 쓸 것이다. 바람을 몸에 직접 쏘이는 게 시원할 것이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나오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30년 동안 현장에서 터득한 진짜 비법들을 모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올 여름 전기요금은 확실히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고객분들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이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르신들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냉방기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라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필수품이에요. 열사병이나 탈수로 병원에 입원하는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냉방기 전기요금과는 비교도 안 되잖아요.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기 켜는 걸 망설이고 계시죠.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못 켜겠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냉방기냐 하시면서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올바른 사용법만 알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잡한 기술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 지혜예요. 리모컨 버튼 하나, 바람 방향 조절 하나, 간단한 청소 하나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비밀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깐 마트만 다녀올 텐데 냉방기 켜둘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면서 외출할 때마다 냉방기를 끄시는데 이게 바로 전기요금 폭탄의 시작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68세 이 할아버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아주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셨어요. 외출할 때마다 전기 아껴야지 하시면서 냉방기를 꼭 끄고 나가셨죠. 그런데 전기요금이 17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문제는 바로 이 습관이었습니다. 냉방기는 자동차와 아주 비슷해요. 자동차가 정차 상태에서 시속 60km로 가속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것처럼
냉방기도 꺼진 상태에서 다시 켤 때 가장 많은 전기를 먹어요. 제가 직접 측정해 봤는데 냉방기를 끄고 2시간 외출 후 다시 켜면 처음 30분 동안 평소보다 4배나 많은 전기를 사용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실내 온도가 32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26도로 내리려면 냉방기가 최대 출력으로 쉬지 않고 돌아야 하거든요. 마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냉방기를 켜둔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26도를 유지하기 위해 실외기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해요.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작년에 제가 관리하는 두 고객님 댁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한 집은 외출할 때마다 냉방기를 끄고 다른 집은 2시간 이하 외출에는 냉방기를 켜둔 채로 나가셨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번 끄고 켜는 집이 오히려 월 전기요금이 6만 원이나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럼 몇 시간까지 켜둬야 할까요? 제 경험으로는 3시간 이하 외출이라면 그냥 켜두시는 게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돼요. 특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니까 이때 냉방기를 껐다가 다시 켜면 전기요금 폭탄을 피할 수 없어요. 마트나 병원, 미용실 정도 외출은 냉방기를 켜둔 채로 나가세요. 대신 온도를 한두 도 정도 높여서 나가시면 전기는 아끼면서도 돌아왔을 때 시원함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제습 모드 이야기예요. 제습 모드로 틀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온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건 완전한 착각이에요. 67세 되신 최 아주머니께서 작년 여름 내내 제습 모드만 사용하셨어요. 바람이 약하게 나오니까 전기를 덜 쓸 거야 하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13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기사님, 제습 모드로만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제습 모드와 일반 냉방 모드의 전기 사용량은 거의 비슷해요. 많은 분들이 제습 모드는 바람이 약하게 나오니까 전기를 덜 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실외기가 냉방 모드와 똑같이 작동해요. 실내기에서 나오는 바람만 약할 뿐 뒤에서 전기를 먹는 압축기는 똑같이 돌아가거든요. 그럼 제습 모드는 쓸모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제습 모드는 분명한 역할이 있어요. 바로 습도를 낮추는 거예요. 제가 습도계로 측정해 봤는데 제습 모드는 일반 냉방 모드보다 3배 빠르게 습도를 낮춰요. 같은 26도라도 습도가 70%일 때와 50%일 때의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달라요. 제습 모드를 언제 써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장마철처럼 비가 오는 날이에요. 이때는 온도보다 습도가 더 큰 문제거든요. 집안이 끈적끈적하고 불쾌한 날에는 제습 모드가 일반 냉방 모드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는 새벽이나 밤 시간대예요. 온도는 내려갔지만 여전히 습하고 답답할 때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좋아요. 특히 잠들기 전 1시간 정도 제습 모드를 돌리면 숙면에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빨래를 실내에서 말릴 때예요. 실내 습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습 모드를 사용하면 빨래도 빨리 마르고 집안도 쾌적해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제습 모드를 처음부터 켜면 안 돼요. 우선 한두 시간 일반 냉방 모드로 돌려서 실내 온도를 낮춘 후에 제습 모드로 바꿔야 해요. 그래야 시원함은 유지하면서 습도만 낮출 수 있거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세 번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바람 방향 이야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시원한 바람이 내 몸에 직접 닿아야 시원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셔서 냉방기 바람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전기요금을 2배로 올리는 주범이에요. 작년에 72세 되신 김 할아버지 댁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 종일 냉방기를 틀어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서 확인해 보니 바람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냉방기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차가운 공기는 바닥에만 고이고 천장 쪽은 여전히 뜨거운 공기로 가득해요. 이렇게 되면 냉방기 센서가 아직 덥다고 판단해서 실외기가 계속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발밑은 차갑고 머리 위는 뜨거운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작년에 실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두 집에서 한 달간 테스트했어요.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바람을 위로 향하게 설정했거든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바람을 아래로 향한 집은 월 전기요금이 11만 원, 바람을 위로 향한 집은 5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럼 바람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바람을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고 바람 세기를 자동이나 확산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천장을 향한 차가운 바람이 천장에 부딪혀서 실내 전체로 부드럽게 퍼져요. 마치 냉장고 안처럼 골고루 시원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냉방기 센서가 이제 시원해졌다고 판단해서 실외기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냉방기 주변 공간이에요. 냉방기 바로 앞이나 아래에 큰 가구가 있으면 찬 바람이 제대로 순환할 수 없어요. 장롱이나 냉장고, 소파 등이 바람을 막으면 냉방기 효율이 떨어져요. 제가 고객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냉방기 앞 1m는 비워두세요 라는 거예요. 이 공간만 확보해도 냉방 효율이 30% 이상 높아져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선풍기 활용법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선풍기를 창문 쪽에 두시는데 이건 뜨거운 바깥 공기를 안으로 불어넣는 꼴이에요. 대신 냉방기 반대편에 선풍기를 두고 천장을 향해 돌리세요. 그러면 냉방기가 만든 차가운 공기가 더 빠르게 순환돼요. 그리고 리모컨에 숨어있는 정말 중요한 버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자동 운전 버튼이에요. 냉방기 모델에 따라 자동, 절전, 지능형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같아요. 일반 냉방 모드로 냉방기를 틀면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는데 자동 운전 모드는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냉방기가 스스로 출력을 줄여요. 마치 숙련된 운전자가 상황에 맞게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실제로 측정한 결과 일반 냉방 모드는 월 전기요금이 13만 원, 자동 운전 모드는 7만 2천 원이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났어요. 2012년 이후에 나온 냉방기라면 100% 이 기능이 있어요. 지금 당장 리모컨을 들고 이 기능을 찾아보세요. 자동, 절전, 지능형 이런 글자가 적힌 버튼을 찾으시면 돼요. 필터 청소도 정말 중요해요. 지난해 제가 수리 요청을 받고 간 80세 할머니 댁 이야기인데요. 냉방기가 고장 났다고 하셔서 갔더니 필터가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2년간 한 번도 청소를 안 하신 거였죠. 당연히 전기요금도 월 20만 원 가까이 나왔고요. 저는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 드렸어요. 그것만으로 끝났어요. 냉방기를 수리한 것도 부품을 교체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필터 청소만 했는데 다음 달 전기요금이 12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8만 원이나 절약된 거죠. 필터 청소는 어렵지 않아요. 냉방기 전원을 끄고 앞면 커버를 열어서 필터를 꺼내세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시면 돼요. 너무 뜨거운 물은 필터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씩 청소하시는 게 좋아요. 햇빛 차단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냉방기를 써도 햇빛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름 오후 2시 남향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실내 온도를 6도나 올려버려요. 냉방기가 실내를 2도 내리는 동안 햇빛이 6도 올리는 거죠. 암막 커튼이나 열차단 필름을 사용하세요. 특히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햇빛을 차단해야 해요. 이 5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안을 덮이는 주범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알려드릴게요. 소득과 세대 특성에 따라 여름철 냉방비를 최대 몇십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30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냉방기 전략 비법들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외출 시 냉방기 사용법, 제습 모드의 진실, 바람 방향 설정, 자동 운전 버튼, 햇빛 차단, 필터 청소, 그리고 정부 지원금까지 모든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신다면 올 여름 전기요금은 확실히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에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냉방기를 점검해 보세요. 리모컨에서 자동 운전 버튼을 찾아서 눌러보세요. 바람 방향을 위로 올려주세요. 필터가 더럽다면 청소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냉방기는 사치품이다,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못 튼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올바른 사용법만 안다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여름철 냉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니까 믿고 실천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전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여름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이 방법 써봤는데 정말 전기요금이 줄었어요. 우리 집에도 적용해 봤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지혜들을 계속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냉방기뿐만 아니라 난방, 전기 전략, 건강관리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어요. 냉방기를 틀 때마다 전기요금을 걱정하던 날들은 이제 끝이에요. 오늘부터 당당하게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30년 경력이 보장하는 이 방법들을 따라 하시면 전기요금은 절반으로 줄고 시원함은 2배로 늘어날 거예요. 올 여름은 다를 거예요. 전기요금 걱정 없이 편안하고 시원한 여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어요. 감사합니다.